일단 우리가 뭡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공무원 시험에서 가지고 뭡니까? 여러분요. 여거라는 과목이 차지하는 위치가 있을까 합니까? 그죠? 9급이라면 뭐겠습니까? 절대적입니다. 내가 뭡니까? 나머지 네 과목을 아무리 잘 친다 할지라도 영어 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학교가 힘들 거예요. 7급 뭐겠습니까? 여러분요. 영어와 더불어서 뭡니까? 바로 경작이 바로 관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만큼 뭡니까? 7급이든 9급이든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요. 영어 심의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데요? 그죠? 극복 힘들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요. 결국 보세요. 시간 투입에 비례해 가지고 실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요. 자, 선생님 저는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머리 나쁜 사람 없어요. 저는 머리 나빠요. 근데 뭡니까? 시간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죠? 자기 실력이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앞으로 보세요. 시간 투입은 뭐라고 하면요? 실력과 거의 정비할 것이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험 공부는 뭡니까?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수험 공부 막 가려면요. 이거 무거운 엉덩이로 댐비는 거지,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 뭡니까? 그죠? 치대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 나쁘도 괜찮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말 전부 다 알아먹잖아요. 이렇게 제가 하루 7개 하는 말을 뭡니까? 알아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사고력만 있으면은, 그죠? 충분히 수험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요? 대신에 뭐가 부족하면 안 된다고요? 시간 투입입니다. 반복된 시간 투입을 거쳐줘야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원하는 실력이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건 보세요. 우리가 행정법 같은 과목들 또는 행정학 같은 과목들은 여러분이 공무원 되기 위해서 처음 공부하는 과목이 대부분이겠죠? 하지만 이거는 뭔데요? 이미 예전에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수능 9등급도 있을 것이고 또 뭡니까? 수능 1등급도 있겠죠, 여러분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력의 편차가 많을 거란 말씀입니다. 그럼 보세요. 제가 수입할 때는요. 저는 수능 1등급에 초점 맞춘 수업할까요? 여기 초점 맞출까요? 여러분이 학원이 왜 왔습니까? 영어를 잘한다고 월평 한 것도 없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볼까요? 제가 뭡니까? 수능 9등급에 맞춰서 뭡니까? 실력을 다 업그레이드 시켜 드릴게요, 여러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저 아실 겁니다. 그죠? 공무원 그죠? 영어 시험 과목에서 작년 뭡니까? 9등급의 친구 합니까? 잖아요.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실력 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들 뭡니까? 제가 이제 배제할까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수능 1등은 먹었다 할지라도 본인이 뭡니까? 운빨이 좋아서 합격한 건 대부분이지, 실제로 뭡니까? 실력이 뛰어나서 합격한 건 별로 없어요. 먹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들으신 말이 아닌 게, 저도 뭡니까? 여러분요. 제가 수능 대학교 시험 칠 때 뭡니까? 여러분요. 영어 다 맞췄어요. 다 맞췄는데,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관계대명사가 뭔지 알았냐?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와 관련된 약간의 어려운 문제 나타났다. 저는 뭡니까? 틀릴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요. 그죠? 그러니까 그다지 실력은 좋지 못했는데 나름대로 뭡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운빨이 생겨서 뭡니까? 다 맞췄던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1등급 먹었다고 해서 뭡니까, 여러분요? 탄탄한 기본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9등급부터 시작해서 기초부터 책보를 하는 겁니까? 이 친구들한테 도움 되겠지만은 이 학생들도 뭡니까, 여러분요? 보다 좀 더 단단한 기초를 만들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기 초점 맞추면서 수준을 다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아까 단어만 같이 답을 접근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친구들이 실력 좀 있을까 말까요? 그죠? 작문 또는 단문의 분역을 통해서 정답에 접근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여러분요? 똑같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테니까. 이렇게. 그럼 보세요. 자, 공무원 시험에서 나오는 이제 영어를 봐야 될 텐데요. 자, 공무원 시험에 일단 영어의 수준을 잡아보도록 할까, 그러면요. 자, 우리가 수능과 비교해 볼게요. 자, 공무원 시험에서 나오는 영어의 수준은요, 수능 시험과 비교해 봤을 적에, 그죠? 이게 넘사벽입니다. 그죠? 훨씬 어려워요. 얘가. 그죠, 여러분요? 근데 보세요. 자, 수능 영어에 비해서 뭡니까? 공무원 영어가 좀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요? 이거는 바로 조건상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조건상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요? 수능 시험은 한 개 문제 풀 적에 몇 분 걸립니까, 여러분요? 3분 동안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얘는 뭡니까, 여러분요? 1분 내에 풀어야 되거든요. 그죠? 자, 보세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될, 그죠? 공무원 시험의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는 적입니까, 여러분요? 시험은 뭐라는 적입니까? 바로 시간과의 바로 싸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뭡니까, 여러분요? 내가 문제 풀 수 있는 실력 갖고 있다 하더라도 뭡니까? 1분 내에 문제 풀지 못하면, 그죠? 내가 이 문제 맞출 수 있다, 맞출 수 없다. 맞출 수가 없게 될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따라서 보세요. 우리는요, 실력에 대한 여러분요, 고민도 해야 되겠죠, 여러분요? 하지만 이건 뭡니까? 영어 시험이란 말입니다. 시험은 시간과의 바로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을 뭡니까, 여러분요? 효과적으로, 그죠? 문제의, 그죠? 점수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객관식 문제를 바라보는 바로 감각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요?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요 감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뭡니까? 스킬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적어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학원에서 뭡니까, 여러분요? 시험을 목적으로 하게 한 바로 수업이라면 실력도 길러야 되겠지만은 뭡니까? 문제를 푸는 감각과, 그죠? 스킬도 길러줘야 되겠죠, 여러분요? 요 세 가지를 이렇게 제가 동시에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요? 저는 실력만 기르는데 초점 주지 않을 거란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수업을 쳐야 되는 수험생이거든요. 그런 것을 제일 잘해줄 사람 누구였습니까? 바로 저겠죠, 여러분요? 제가 뭡니까? 이미 수많은 시험을 쳐봤을 테니까. 여러분도 앞서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시험 칠 때 느꼈던 모든 뭡니까? 감각적인 접근 방법과 문제 푸는 스킬을 여러분께 다 2달 동안 다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요? 그래가지고 감각적인 여러분 점수가 올라올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뭡니까, 여러분요? 저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저를 인격적으로 믿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뭡니까, 여러분요? 장장의 실력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우리가 공무원 시험과 우리 뭘 비교할까, 여러분요? 수동 시험 간에 이제 문제 구성을 비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걸 먼저 알 필요가 있을 테니까. 됐죠? 자, 수동 시험에 뭐가 나타납니까, 여러분요? LC가 나오잖아요. 공무원 시험 뭡니까? LC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LC 나오면 정말 문제가 쉬워질 텐데. 안 그래요, 여러분요? 공무원 시험은 RC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요, 수동 시험에 RC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요? 문법 나타나죠. 수동이 몇 개입니까? 2개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치게 되는 공무원 시험 영역에서는요, 9급에서는 문법 문제가 4개예요. 하지만 뭡니까, 여러분요? 7급에서는 보세요. 문법 문제 몇 개냐? 7개 나옵니다. 7급이니까 7개인가? 물론 차이는 있긴 했어요. 국가직에서 7개 나올 때는요, 그죠? 자, 수탁지방직 7급 시험에서 4개 나옵니다. 반대로, 그죠? 국가직에서 문법 문제 4개 나오지 않습니까? 수탁지방직 7급에서는 문법 문제가 7개 나옵니다. 그죠? 작년에는 뭔데를 보면요. 국가직의 7급에서 4개, 수탁지방에서 몇 개를 보면요. 7개. 올해는 반대입니다. 국가직에서 몇 개를 보면요. 7개. 그럼 고치게들 지방직 7급에서 뭐겠습니까? 문법 문제가 4개 나오겠죠, 여러분요? 그죠? 따라서 뭡니까? 문제의 배점이 5점일 테니까, 문법 문제가 우리 시험에 차지하는 비중 몇 %를 보면요? 됐죠? 자, 수능에 어휘 나옵니까, 여러분요? 나오죠. 몇 개 나옵니까, 여러분요? 문맥상 가장 적합한 어휘 골라봐라. 1개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공무원 시험에서 문법 문제, 어휘 문제가 4개 나와요. 참 데미지 여러분,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거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요? 학원 수업을 통해서 커버할 수는 뭡니까? 그죠? 그렇게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같은 단어를 100번 적어줘도, 여러분이 뭡니까? 2달 동안, 그죠? 이 100번 적었던 단어가 벌써 들은 경우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여러분요? 또 보세요. 어휘는 복불복이기 때문에 뭐가 나온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가 없잖아요. 골 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또 보세요. 수능시험과 다르게 공무원 시험에서는요, 생활영어라고 불리는 아주 이상한 문제식이 나와요. 몇 개를 보면요? 2개. 근데 생활영어를 맞출 수가 있어요. 이거 뭡니까? 나오는 게 거의 다 뻔히 다 정해졌습니다. 제가 뭡니까? 이번에 기본반 수업 이론 교재를 만들면서 뭐겠습니까, 여러분요? 생활영어를 한 거의 300개 문제 정도 문제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문제에 나오는 생활영어 표만 봐줘도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으니까 그처럼 별로 수준은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요?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자, 이게 몇 개를 보니, 그러니까 6개네. 그리고 곱하기 5%는 뭡니까, 여러분요? 어휘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 그죠? 바로, 30%네. 그죠? 이것 때문에 점수가 흔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건 뭐가 나온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자, 수능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시험에도 뭡니까, 여러분? 독해 거의 압도적입니다. 그죠? 국가직은 보십시오. 9급에서는 10개, 7급에서 몇 개를 보면요? 8개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죠? 7급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문법 문제는 많이 나온 대신에, 그죠? 독해 문제가 약간 좀 주네. 근데 여러분, 오래 붙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7급, 그 독해 문제 보셨습니까? 이게 문제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8절진 거 접었어요. 그죠? 이까지가 뭡니까, 여러분요? 독해 지문했습니다. 실제로. 여기까지가 뭡니까? 문제였어요. 그죠? 보세요. 여러분, 1분 내에 이걸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요? 1분 내에 한 개 문장도 읽기 힘들겠죠? 맞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걸 문장 번역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것은 이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이 지문 1분 내에 읽어내면 답을 찍고 나왔을까요, 여러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솔직하게. 저도 못합니다. 제가 제 친구 미국 놈한테 시켜봤어요. 그만 미국 교육단에 나왔습니다. 야, 읽어봐라. 몰랐습니다. 1분 내로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가 열심히 자시 읽다 보면 1시간도 괜찮고 2시간 괜찮고 읽다 보면 니도 모르게 언젠가는 1분 내에 이걸 다 읽게 될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알겠죠, 여러분요? 철저하게 사기를 치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이런 문제의식 가지고 다 출발시킬 겁니다.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걸 여러분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뭡니까? 이거 1분 내에 다 읽지 않고도 뭡니까? 문제의 정답에 접근할 수 있는 함정 방안을 다 제시할 테니까. 아시겠죠, 여러분요? 여러분이 충실하게 뭡니까? 따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독해 지금 이렇게 연산할 텐데, 그러니까 독해가 뭡니까? 찾아낸 비중 몇 퍼센트를 보죠? 곱하기 5니까 50%네. 따라서 보세요. 우리의 관건이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요? 일단 독해 지문을 공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놓쳐버리면 많은 겁니까? 꽈락을 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자, 독해는 보십시오. 하나의 독해 지문 속에 여러 개의 문장과 문장이 막 나타나죠, 여러분요? 자, 나타나면서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요? 얘네들이 서로서로 논리적 결합을 가지면서 작가가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뭡니까? 작가의 생각인 바로 주제의식을 부각시키게 될 거란 말씀입니다. 그럼 보세요. 자, 우리가 독해 지문을 읽는 목적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이걸 속에 담긴 작가의 생각인 바로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바로 글을 읽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작가의 생각인 주제의 정답에 접근해서는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1차적으로, 자, 독해 지문 속에 나오는 개별 영어 문장을 뭡니까, 여러분요? 한국어로 번역하는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근데 보세요. 자, 주어진 영어 문장을 뭡니까, 여러분요? 한국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필요한 뭡니까? 도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첫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요? 영어는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뭔데요? 영어만의 바로 문장의 구성법칙인, 그죠? 뭐겠습니까, 여러분요? 바로 문법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뭡니까, 여러분요? 영어는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영어 문장을 뭡니까? 번역하기 위해서는요, 미국 사람이 쓰고 있는 어휘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요 문법과 어휘가 알고 보니까 뭐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요? 그죠? 자, 주어진 영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는데 필요한 뭡니까, 여러분요? 도구 있던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세요. 우리 시험에 형성되는 보십시오, 여러분요. 문법과 어휘 문제는 보십시오.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보세요. 문장 번역과 뭔데, 여러분요? 무관한 문법과 어휘는요, 우리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출제가 뭡니까, 여러분요? 안 됩니다. 그 말은 보세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문법 따로 어휘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 그럼 가장 좋은 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요? 일단 우리가 챕터 2에서 해놨지 않습니까? 파트 2에서. 파트 2, 챕터 1 보니까 제가 여러분요, 글 읽는 법을 가르쳐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해 지문 속에 나오는 뭡니까, 여러분요? 작가의 생각을요,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글을 읽는 방법에 따라서 일단 아주 빠르게, 즉 1분 내에 작가의 생각인 주제에 정답에 접근하겠죠, 여러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뭘까요? 문장 번역과 무관한 문법과 어휘는 시험에 출제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요 독해 지문 속에 나오는 문장을 통해서 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요?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법 베이스하고 또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뭡니까, 여러분요? 어휘 베이스를 앞으로 반복적으로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뭡니까, 여러분요? 이거를 가르치는 방식은 바로 이 방식입니다. 저는 문법 따로 어휘 따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요? 이권을 중심으로, 즉 독해를 중심으로 어떻게, 여러분요? 그죠? 요 세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보면서, 그죠? 영어의 바로 뭡니까? 삼위일체를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저의 뭡니까? 학습 방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독해를 중심으로 뭡니까, 여러분요? 긁는 배우고, 또 뭡니까? 독해 지문 속에 나오는 개별 문장 번역에 필요한 문법과 어휘 비슷을 반복적으로 연습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뭡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께 이제 그죠? 말씀드린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자, 독해 지문 속에 나오는 주어진 영어 문장을요, 한국어로 번역하는데 필요한 문법이 많냐 이거죠, 여러분요. 성문 종합영어 정말 두껍잖아요. 멘트맨 종합영어 정말 두껍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죠? 그렇게 할까, 여러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책에 보세요, 여러분요. 5쪽에 챕터 1 딱 되어 있죠, 여러분요. 문장 읽는 방법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장만 알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요? 장량이 그렇게 자랑하는 바로 뭡니까? 바로 폼사론이에요, 폼사론. 그래서 우리 아까 여러분요, 폼사론 수업을 1회, 2회, 3회 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다음 주 뭡니까? 수요일까지, 그죠? 우리가 문장 읽는 모든 방법을 다 마스터할 겁니다. 그 상태에서 바꿔요. 목요일부터 이제 바꿔요. 본격적으로 이제 2군을 중심으로 이 교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2군 가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자, 최근에 지금 문제의 순 자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독해증 많이 나왔겠죠, 여러분요? 또 독해증을 하면서 우리가 문법적 베이스 깔까 합니까? 그죠, 여러분요? 깔고 난 다음 막가요. 막바로 그냥 가면 되겠지만은 그냥 가면 좀 찝찝하잖아요. 그 막가르면요. 독해지문 속에서 읽었던, 익혔던 뭔데 문법 베이스를 가지고 그죠? 50개 단위로 뭔데 여러분요. 문법 문제를 배치해서 뭡니까? 실전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이 책을 구성했어요. 딱 보시면 미리 본 사람들 있죠, 여러분요.
이렇게. 그럼 보세요. 우리가 오늘과 내일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요. 다음 주 수요일에 요 문장 일련 문법 베이스 전부 다 깔 겁니다. 그 말은 뭔데 여러분? 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제까지 배웠던 방식대로 영어를 가르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다 무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무시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요? 새로운 방식으로 즉 장장만의 스타일대로 뭡니까? 다 깔아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요? 내가 선생님 저는 기존의 영어에 대해서 아는 게 한 개도 없는데요. 괜찮단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요? 제가 다 뭡니까? 해체해버리고 새롭게 다 보여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여러분요? 새롭게 다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하니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부감을 보이는 학생도 많은 것 같아 보니까. 그죠 보죠? 야 내가 배웠던 문법은 도대체 뭐란 얘기냐. 그죠 보죠? 그것도 맞아요. 맞지 뭡니까? 비효율적인 노고란 거죠. 제가 봤을 때는요. 그거 막겠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다 없애겠다는 그 말입니다. 물론 저도 뭡니까? 제가 이제 대학 때 갈 때까지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배웠던 방식도 공부했었어요. 공부했었는데 제가 대학 딱 가보니까 뭡니까 여러분요? 이거 전혀 도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겠습니까? 제가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다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기본 베이스가 없다 할지라도 그죠? 이 수만 잘 듣고 있으면 될 테니까 기본 베이스 제가 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요? 여기 바로 뭐냐? 폼 설명인데 바로 4개의 테마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뭐냐? 우리는요. 자, 첫 시간에 이제 영어의 기본 전제를 배울 겁니다. 자, 영어의 기본 전제를 배우는 목적이 있겠죠 여러분요? 자, 요걸 통해서 뭘 알 거냐? 관계대명사를 바로 인식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있지 않습니까? 정말 쉬운 언어예요. 근데 영어는 문법이 없는 언어입니다. 근데 영어에 존재하는 유일한 문법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문장 문장에 필요한 문법이 있다면 바로 요 관계대명사 인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영어의 기본 주제를요. 우리가 1시간 뭡니까 여러분요? 30분을 투입해가지고 앞으로 관계대명사의 종류하고 관계대명사의 문장 속의 기능을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됐죠? 자, 두 번째 뭐 할 거냐? 1번의 토대를 바탕으로 보세요. 우리가 주어진 그 문장을 복귀식 번역하기 위해서 바로 폼 설명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요 폼 설명 수업의 학습 목적이 있겠죠, 여러분요? 자, 우리가 1번에서 뭡니까? 관계대명사를 인식했잖아요. 이제 뭐 할 거냐? 관계대명사의 바로 법적인 성질들을 그죠? 2번 테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제 뭐 할 거냐? 폼스런 파트에서 관계대명사의 법적 성질 봤으니까 3번이 뭡니까? 관계사 파트에서는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시험을 공부해야 될 수험생이니까 그리고요. 우리 시험에 형성되는요. 관계대명사의 바로 출제 포인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요? 이 몇 개냐? 17개인데 올해만 몇 개 나왔냐? 올해만 20개 나왔어요. 내년 나올까요? 이거 안 나오면 이거 시험 안 해요, 여러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요 1번과 2번과 3번이 지금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죠. 왜? 이것밖에 없거든요. 영어에 존재하는 유일한 문법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아예 모르고 있죠. 왜? 저도 몰랐으니까. 그죠? 고3 때까지 있지 않습니까? 졸업할 때까지. 이제 말 거냐? 그죠, 여러분요? 자, 네 번째. 영어에 뭡니까, 여러분요? 기본적인 개념을 이렇게 깔아두도록 할 텐데. 그죠? 물론 내가 1등을 먹었다 할지라도 뭡니까? 제대로 모르는 게 많을 거예요. 기초부터 제가 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요 4개 파트만 제대로 공략해줘도 공부는 뭡니까, 여러분요? 문장 번역할 수 있는 문법 도구는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뭡니까? 세부적인 문법상이 있겠죠, 여러분요? 그런 것들은 뭘까요? 보세요. 태초에 있지 않습니까? 말이 존재했잖아요. 말을 글로 옮기기 뭔데, 여러분요? 문장 아닙니까? 여러 개의 문장 속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을 정리한 게 뭔데요? 이거 바로 문법 아닙니까? 앞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개별적인 문법 이름마저도 제가 문법책 가지고 공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문장을 통해서 추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문장을 통해서 추출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요? 응? 그게 앞으로 이렇게 읽은 볼 일은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요? 이건 계절을 중심으로 딱 갈 거란 말씀입니다. 물론 뭡니까? 진단평가를 치면서 여러분 갈고면서 아시겠죠, 여러분요? 됐죠? 태초에 말이 있었다. 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말을 글로 표현한 게 문장이잖아요. 문장 속에 나타나는 공통현상을 정리한 것이 뭔데요? 문법이 될 테니까 우리는 문법책 가지고 그죠? 문법 이론을 배우지 않을 겁니다. 실제 문장을 통해서 막고 여러분요. 문법 이론을 추출할 겁니다. 귀납적으로. 아시겠죠? 그것도 몇 번 여러분요? 수천 번씩 해드릴 거예요. 수천 번씩. 제가 정말 수천 번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 가령 예를 들면 보세요. 여러분 만약 그죠? 긴반 수업만 듣게 된다면요. 지각동사, 사역동사의 사역동사가 정말 중요한 출제 포인트인데 한번 딱 보고 그냥 가겠죠. 5형식 파트 세 번째 놓치면서. 하지만 요 트웬트에서 뭐겠습니까? 지각동사, 사역동사를 활용한 문장 번역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요? 지각동사, 사역동사만 예만 된다 하더라도 거의 한 수천 번 보게 돼요. 수천 번. 수천 번 보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요? 이렇게 만족스럽죠 여러분요?
불만인가? 그러면요.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오일감이 많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요. 오일은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복합책은 쓸모있다, 쓸모없다? 쓸모가 없어요. 그죠? 적어도 대한민국 공무원 강사들이 만드는 복합책은 자기들이 만든 것도 아닐 뿐더러 뺏긴 건데요. 이거 뭡니까? 미국 애들도 모르는 단어예요. 적어도 미국 주립대 하는 애들도 모르는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요. 미국에서 묵물묵은 애들도 모르는 단어를 우리가 암기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오일 뭡니까? 여러분요. 자, 11쪽부터 24쪽까지 되어 있죠, 여러분요. 독해 주로 나온 조단어 성질이 있죠, 여러분요. 11쪽부터 24쪽까지 충분하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요? 이 정도 마시면 이건 펼쳐보면 있죠, 여러분요. 이제 이건 펼치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막아요. 그리고 코팅하건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복사하건 뭡니까? 늘 갖고 다니는 겁니다. 갖고 다니면서 암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가급적 많이 봐가지고 눈에 뭡니까, 여러분요? 익숙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1년 하면 뭡니까? 1년 해주면은 다 들어올 거예요, 대부분 웬만해서는요. 응? 그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오리엔테이션 마쳤고요. 자, 지금 눈을 감아본다. 빨리 보죠. 눈을 다 감으세요. 그러니까 이 수업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죠, 보죠. 이 구등급문 학생을 뭡니까? 그죠, 보죠. 실력을 키워가지고 합격시키는 게 저희 목적이니까. 자,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뭡니까? 3개의 자격 요건이 풀려요. 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뭐 학생들의 전반적인 수준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눈 빨리 감아야지. 눈 안 감으면 시험 떨어진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뭡죠? 자, 나는 A부터 뭡니까, 여러분요? Z까지, 그죠? 철자를 쓰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손 들어봐. 빨리 먼저. 다 알아요? 오, 좋아요. 순위 높네. 눈 감아. 그죠? 두 번째 보세요. 자, 나는요, 인칭대명사의 격변화표가 뭔지를요, 저는 모릅니다. 빨리 손 들어보세요. 빨리 여러분요. 정말 거짓말 하면 안 돼. 정말 다 알아요? 오, 훌륭, 나이스 베이스. 좋아요, 여러분요.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나는요, have 동사하고 be 동사의 인칭변화표를 모릅니다. 손 들어봐야지, 여러분요. 정말이죠? 눈 뜨십시오, 여러분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 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최고 수준 갖고 있는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맞아요, 여러분요. 그죠? 정말 그래요? 정말 근데 정말 다 하는 거죠? 난 사기치면 안 돼. 막 기껏 가르칠 때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R한 건 동사인지 알겠는데요. realize가 왜 동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내가 또 나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환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해야 돼. 여러분 저한테 잘 불편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요. 안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그죠? 사적으로 만나서 얘기할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 다만 저는 뭡니까? 여러분의 실력 향상에만 뭡니까? 포인트를 두면서 공부할 뿐입니다. 가르칠 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요? 정말 없죠? 정말 됐습니까, 여러분요? 좋아요. 제가 만났던 학생이 여러분 최고의 수준 학생입니다. 맞아요, 여러분요? 모라시가 엄청 많거든요. 제가 마산에 가서 또 물어봤어요. 창원 가가지고 연습할 때 있지 않습니까? 손 들어보니까 손을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뭡니까? 손 눈 때려갔습니다. 그 다음 제가 뭐라서 말했겠습니까? 기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가르쳐 줄 게 많아서. 안 그래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뭡니까? 시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교에 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제가 기분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뭡니까? 강사로서 뭡니까? 보람을 느낄 때가 딱 두 번에 있어요. 두 번째가. 첫 번째 뭘까, 여러분요? 월급날이에요. 제일 기뻐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이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1년 뒤에 학교에 나가는 모습 볼 때 제일 기뻐요. 특히 인상적인 학생이 뭐냐면은 우리 한국국문학생이 있었던 학생인데 9등급밖에 안 된대요. 자기 9등급이었대요. 근데 이 친구가 뭡니까? 1년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올해 합격했습니다. 몇 점 뭐냐? 75점 먹었습니다. 그죠? 영어 시험을 국가직에서. 그죠? 또 어떤 친구는 뭡니까? 정말 9등급이었어요. 이 친구가 뭡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소방직 합격했죠, 여러분요. 그죠? 몇 점 뭐냐? 85점 먹었어요. 그죠? 영어 시험을 공통적으로 1년만 합격했는데요. 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한테 말을 하더만요. 폼사는 수업 100번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얘는 125번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훌륭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폼사는 수업이 왜 중요한 수업인지를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폼사는 수업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설명드릴 적에 이 자체로는요, 영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요? 문장에 투입되게 뭡니까? 하나의, 그죠? 논리 베이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이게 문장 속에 투입될 때 뭡니까? 반복적으로 내가 저희로서 이제 뭡니까? 폼사론을 이해했다, 안 했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제가 최대한 뭡니까? 그죠? 수준 떨어뜨리면서 수업할 테니까 너무 그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가요. 저 시간 여러분요. 제가 15분 쉴 테니까 15분 쉬고 난 다음 막가요. 여러분요. 본격적으로 이제 폼스란 테마를 볼 텐데 이러지 마시고 오늘이 갈 거냐 여러분요. 폼스란 테마 가운데서 동사 파트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내일은 뭐 할 거냐? 폼스란 테마를 다 마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요? 이렇게. 그리고 다음 주 뭐 할 거냐 여러분요. 3번 4번 테마를 마친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봐. 그죠? 여러분 시험 칠 겁니다. 진단평가를. 아시겠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뭡니까? 지금 나한테 사기치고 있는 거잖아. 제가 다학적으로 뭡니까? 검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험 딱 쳐보면 계산 나와요. 아시겠죠 여러분요?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할 겁니다. 오늘은 동사 파트까지, 내일은 다 보고 다음 주에 이거 다 본 상태에서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요. 됐죠? 자, 15분 동안 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 수업할게요.